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오늘 헌법재판관 2명을 갖춰줬기 때문에 뭐 수사건 심판이건 뭔가를 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들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요건들이 이미 다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것들이 1cm라도 진전이 있으려면 빨리빨리 진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그러니까 결국은 밀어붙이는 힘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올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원천이라 현재로서는 국회 여야의 합의, 네. 여야의 지금 이제 뭐 공동협의체를 지금 오늘부터 굴러간다고 또 하는데 여야의 합의에서 힘을 실어주고 수사도 수사고 좀 방향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심 쏙 빼고 딱 정말로 드라이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권성동 원대가 그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방금 기사 보니까 역시 민주당 우리 기대를 저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분기탱천을 했군요. 기자들 의원총회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아니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쳤다는 소리까지는 들었습니다. 삼권 그러니까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대한 몰 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다. 3명의 재판관들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이거 큰일 났다. 2명 했다가 이거는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최상목도 탄핵해야겠네요. 그 부분과 관계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양경제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한양경제라는 언론이 조원 CNI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원 CNI는 이재명의 중앙대 후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여론조사를 도맡아 가지고 하죠. 그 국회의원 공천할 때도 민주당 여론조사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문형 여론조사 한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조원 CNI에 의뢰를 해가지고 12월 28일하고 29일 날 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 여야 지지도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그 정당 지지도만 보도를 안 했어요. 아하. 근데 정당 지지도를 보도는 안 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볼 수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국민의힘이 1% 앞서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좀 꼼꼼하게 봤거든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7일 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탄핵을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여론을 볼 수 있었던 건데 그러고 나니까 충청도 대전에서 대전 세종 충청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팍 올라가 버린 숫자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역전이 되는 정말 오랜만에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건 충청도 사람들의 특유의 그 균형 감각일 수도 있고 그래도 탄핵은 좀 너무했네. 한덕수가 뭔 죄가 있다고 탄핵 사유가 맞냐? 이런 비판적인 정서를 중도층이나 충청도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가졌다고 봅니다. 자, 한덕수 탄핵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걸 봤는데 이걸 최상목 탄핵을 한 번 더 한다고요? 더구나 지금 국난 상황, 재난 상황이죠. 국가 재난 상황인데 최상목을 탄핵하겠다고 들어오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걸로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하. 이게 탄핵을 저는 쉽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탄핵 중독이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사실 탄핵시킬 거라고는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그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게 국내 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탄핵하겠다. 그러면 이제 최 대행도 탄핵을 하면 우리 노정면 원내 대변인인가요? 그 사람 뜻대로 되겠어요. 지금 국무위원 한 5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게 뭐 가문의 영광이니까 최상목 대행했으니까 그 옆자리에 이조 부총리도 하고 그냥 한 번씩 쫙 돌아가면서 제가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탄핵 못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현재 이제 경제부처를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F4 회의라고 있습니다. F4 회의가 뭐냐면 파이낸스, 금리나 거시경제와 관계된 것들을 매주 초에 그 한국은행 총재하고 금감원, 뭐 금융위 그리고 최상목 이렇게 네 명이 앉아가지고 한국 거시경제 정책을 논의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거시경제를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중요한 걸 권한대행을 만약에 탄핵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아하. 그럼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대한민국에서 현재 그 분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경제를 아작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면 최상목 탄핵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그 경제회의, 네, 네. 협력회의, 에이펙 회의 조직위원장입니다. 그쵸. 최상목이 그것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난과 관계된 재난과 관계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순서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 장관이 중요한데 행자부 장관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습니다. 행자부 장관이 소방과 경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군이 또 지원을 하니까 국방부 장관도 있었는데 국방부도 없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최상목까지 아웃 그러면 이제 재난 대응, 참사 대응 관리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못할 거기 때문에 최상목한테 오히려 사람을 더 붙여줘야 마땅한 이 상황에서 최상목마저 잘라버리게 되면 경제 아작나면 그 누가 책임질 거냐는 그 비난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율 10% 이상 빠져도 저는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상겸해서 탄핵되고 진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기회가 목전에 왔는데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막 급하니까 빨리빨리 뭔가 장애물이 제거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장애물이 너무 많잖아요. 헌법재판관 뭐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특검법도 그렇고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그 장애물이라는 게 사실은 장애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 건 어차피 시간은 걸리는 일이라서 절차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수사도 절차대로 가면 되고요. 이게 정해진 법대로 심판과 수사가 재판이 이루어지면 돼요. 뭘 왜 급해야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급한 이유는 그 절차나 제도 외부의 다른 이유 때문에 급한 거잖아요. 그쪽에 마음을 비워야죠. 그것만 비우면 순리대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 자기 재판보다 그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쥐고 흔드는 거 그게 독재 아닙니까? 그게 민주당 일당 독재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런 참. 일을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수사도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까지 막 정말 겨우겨우 참아줬잖아요. 참는 게 아니라 막 못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시소의 한 축이 아래로 내려갔으면 나머지 한 축도 이렇게 같이 가면 될 텐데 지금 계속 이게 평행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민 의원님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저렇게 버티기 가고 그리고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도 참 수첩 쓰십니다. 아니 그리고 무릎도 꿇고. 아니 그리고 이번에 엊그저께 그러니까 가서 조의 표명하면서 그냥 그것만 하면 되지 또 광주 가서 이거는 이거고 뭐 내란 뭐 진압은 진압이다 또 내란 이런 진압 그런 표현을 왜 씁니까? 글쎄요, 뭐 합의를 해야 그런 되는 얘기를 굳이 가서 또 뭐 사람들 만나서 약간 선동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탄핵은 탄핵이고 재판은 재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개의 달리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탄핵 심판 달리기하고 이재명 재판 달리기하고 어디가 더 먼저 꼴이 날까요? 글쎄요, 지금 그것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경우에도 좀 절차와 설득과 뭐 이런 뜸을 좀 들였더라면 이렇게 민주당에 타격을 주지는 않고요. 지금 일단 최상목 탄핵은 금방 설명을 쭉 했던 대로 어려울 거예요. 최상목 탄핵을 하면은 이 정치적 탄핵 플러스 경제적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건 이제 거기다가 지금 이 엄청난 사고, 재난 같은 사고를 했기 때문에 사고 수습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못하게 탄핵을 해버리게 돼서 국민적으로 설득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최상목 탄핵은 굉장히
여파가 클 거기 때문에 지금 감히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는 이 조갈증만 버리면은 이게 좀 굴러가게 돼 있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의 복원, 이 불확실성의 제거와 시스템의 작동이 지금 우리한테는 제일 큰 숙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재명 재판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막 하루라도 빨리 뭐 윤석열 관련을 돌려버리자라는 이 조갈증만 버리면 되는데 이 거기에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건 이재명 재판을 하루라도 늦게 뭐 이게 같이 이렇게 물려 있으면서 하나는 빨리 돌리고 하나는 늦게 돌리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그 불협화음이 지금 생기는 거죠.